오늘 월화카노는요 중앙의제 한번 다뤄보는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구속적 부심에서 기존에 이제 구속됐던 분들이 이제 풀려나면서 이게 마치 뭐 혼돈상인 것처럼 또 일각에서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결국 지난 3일에 사건 은폐 의혹으로 구속이 됐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서훈 실장은 최고의 북한 전문가다. 그런 자산을 꺾어버리다니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다라면서 입장을 내놓았고 사실 이 구속 심사 전에 또 직접 입장을 밝히기도 했죠. 이 사안에 대해서. 그랬었는데 이번에 이제 검찰이 이 사건 은폐 의혹에 문 전 대통령이 관여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잠정 결론을 내리자 또 최종 승인자는 나 자신이다. 라는 입장을 또 밝히면서 이 사건을 정면 돌파하려는 자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당초 이 사망한 공무원이 월북이다라고 판단했던 정부의 판단이 정권이 바뀌면서 번복이 됐고요. 또 자료 삭제 이런 사건 은폐 의혹으로까지 대단히 지금 사태가 번지는 모양새입니다. 네. 먼저 우리 강 소장님 이번 이 사건 은폐 의혹 수사 이 수사에 대한 의견은 어떻게 보십니까? 필요한 수사죠. 뭐 이게 은폐 의혹이보다는 요새 나오는 지금 뭐 보도들 보면 뭐 사실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고 보이는데요. 어쨌거나 서훈 전 안보실장이죠. 안보실장이 그 서욱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지시를 해가지고 뭐 관련된 감청 기록이나 아니면 관련해서 가지고 있던 자료들을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라는 증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거에 따라서 이 사건 자체를 은폐 내지는 축소시킨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확실한 건 우리나라 국적자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이 그 주적인 북한군의 총에 맞아서 숨졌다는 거 그것만은 확실한 상황이고 그거에 대해서 유족들 뭐 형을 비롯해서 가족들이 꾸준히 이야기를 해왔었죠. 뭐 여기에서만큼 저는 민주당에서 지금 계속하고 있는 말들 조금 돌려드리고 싶은데요. 국가는 뭐 했나? 정부는 뭐 했나? 그런 말들이 여기서 쓰여야 되는 말들입니다. 어쨌거나 우리나라 국적자가 뭐 원인조차도 규명하지 못한 채로 그냥 단순히 월북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라고 판단을 하고 지금 나오는 정보들을 확인해 보면 관련된 자료들까지 삭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수사를 하고 있을 때 뭐 수사 자체가 또 야당 탄압이니 아니면 전 대통령에 대해서 망신 주기니 그런 식으로 반응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 전에 언급을 했죠. 최종 결정권자는 자기였다. 그것까지도 이제 같이 수사 받으시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수사는 어쨌든 이제 범죄가 되는 부분은 네. 월북이라고 규정을 하기 위해서 네. 월북이 아닌 듯한 정황이 보이는 자료들을 은폐 내지 삭제했다. 이런 사실로 이제 지금 범죄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런 수사의 진행 방향 또 뭐 이런 뭐라 그럴까요? 뭐 이걸 프레임이라고 좀 단어를 적절하게 사용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이런 수사의 방향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검찰은 이제 서해 피격 공무원이 이제 실족했다고 보는 쪽으로 이제 가면서 자진 월북이 아니라 이제 북측에 표류됐다가 사살당했다라는 기본적인 그 가정을 두고 거기에서 이제 수사를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서훈 전 실장이 지난 이제 2020년도에 이제 공무원이 북한에서 피살됐을 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월북이 아니라는 정황이 담긴 첩보 삭제를 지시했고 그리고 월북으로 결론을 이제 짜 맞춰서 이제 허위 자료를 쓰게 했다는 혐의를 두고 지금 가지고 가고 있는데요.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당시에 사실 월북에 대한 거는 국민의힘, 민주당 할 거 없이 거의 문제 제기가 안 되는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첩보 보고서 삭제가 아니라 이제 아무래도 이게 조사를 한다 해서 모든 걸 다 공개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민감한 정보가 있는데 그런 불필요한 정보를 이제 전파되는 걸 막기 위해서 이제 배포선을 좀 조정을 했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첩보 원본이라는 것이 국방부에 지금 그대로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걸 삭제, 은폐 의혹 수사로 몰고 가는 것은 무리한 기획 수사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제가 이 사건을 처음에 접했을 때부터 궁금증이 뭐였냐면요. 네. 월북이면 도대체 뭐가 달라지는 것이며 그럼 왜 굳이 월북으로 규정을 지으려고 노력했나? 그럼 범행 동기가 뭔가 도대체? 국가가 이걸 월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이유가 뭘까?
이제 우리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보수의 시각에서는 이제 예전에 종북 세력 이런 이제 프레임으로 네. 생각했을 때는 어쨌든 좀 북한을 옹호하고 북한 쪽 이익을 대변하려고 그런 식으로 한 거 아니냐라고 문제제기하시는 것도 제가 들었는데 제가 좀 의문이 드는 거는 월북하려던 사람을 그렇게 쏴 죽이고 불태우고 이건 더 미친놈들 아니에요, 북한 애들이? 그러니까 이게 월북이라고 하면 어떤 점이 달라지는 걸까요? 아니 그런 포인트를 저희가 두고 있지는 않았고요. 그러니까 이게 월북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어쨌거나 우리 국민이 우리의 적국이지 않습니까? 적국 총알에 맞아서 숨졌던 거는 그렇죠. 명백한 사실이죠. 그렇죠. 근데 그 사건에 대해서 어떠한 뭐랄까요 진상 규명이나 아니면 항의든 아니면 적당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는 거에서 저희가 문제 제기를 계속했던 거죠.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 가지고 지금 어쨌거나 본인 국가 자체에서 월북으로 규정을 해버렸지 않습니까? 근데 유족들이나 아니면 그 계속해서 우리가 도와주고 계시는 분들은 이 월북이라는 증거가 뭐가 있냐? 증거 자체도 없다라고 항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정부 차원에서 먼저 섣불리 규정을 해버리는 바람에 그분들 입장에서는 더 이상 뭐 논쟁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 자체가 사라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월북의 규정 자체에 있어서 월북을 하고 뭐 이게 뭐 종북 세력이나 그런 거랑 전혀 관련이 있는 게 아니고요. 명백한 사실은 적국의 총알에 의해서 우리 국민이 숨졌고 정부는 그거에 대해서 어떠한 대처도 취하지 않았다는 게 잘못됐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건 이 월북이라는 프레임을 오히려 정부 차원에서 그 개인한테 씌운 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가지고 있는 권력과 힘을 이용해서 힘없는 개인을 상대로 그것도 뭐 안타까운 참변을 당하신 분을 상대로 오히려 이 사람이 월북하려던 사람이다. 이런 식의 프레임을 씌우는 건 적당하지 않다는 거죠. 전혀 적절하지 않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근데 아무 근거 없이 그렇게 월북했다라고 절대 말했을 리가 없고요. 그 당시에 이제 몇 가지 근거를 문재인 정부가 내놨죠. 그분이 이제 당시에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CCTV 사각지대 지금 실족이라고 제가 얘기를 하지만 벗어둔 신발이 발견이 됐고요. 그다음에 또 소형 부유물을 이용해서 이제 뭐 어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건 아니라고 판단했던 것 같고, 그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이제 주한 미군이 감청한 특수 취급 첩보에서 이제 월북 의사를 밝힌 게 이제 드러나면서 이분이 월북을 시도하려 했었구나라는 그런 것들 근거로 판단을 내렸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유족 측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좀 받아들일 수도 없고 문제 제기를 끊임없이 할 수는 있는 거죠. 그렇지만은 그 당시에 그런 판단이 전혀 근거 없이 된 건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 판단이 잣대가 돼야 되는 거는 그러면 그거에 반대되는 월북하려 하지 않았다라고 나올 수 있는 증거들도 충분히 나왔다는 거죠. 물론 유족들이 언급했던 내용들도 있을 거고 그 외에도 사실 서훈 전 실장이 뭐 삭제하라고 지시했던 내용들이 그런 맥락의 내용들을 담고 있다라고 지금 지목이 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정부에서 왜 그렇게 짧은 기간 안에 월북이라는 판단을 내렸어야 했냐 이거에 대한 그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거고 또 여기서 나오는 게 서훈 전 실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면 보고를 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 5시간이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관련해서도 왜 그렇게 우리나라 국민이 분명히 적국의 총에 맞은 상태에서 왜 그렇게 늦장 대응을 했냐 역시 문제가 될 수도 있는 사안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조금 이게 뭐 다음에 또 바로 다뤄야 되는 주제이기도 한데 뭐 월북에 대한 충분한 그 근거를 가지고 내렸다고 하는데 이번에 우리 정부 들어가지고 내용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 월북 자체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충분치 않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거 역시도 아까 언급해 주신 대로라면 정부 차원에서 여러 가지 증거를 가지고 판단을 했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유가족들이 끊임없이 이의 제기를 해왔었는데 문재인 정부 때는 그 이의 제기를 들어줄 만한 창구가 전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저는 사실 민주당을 보면서 제일 제가 사실 민주당에 조금 실망을 했던 계기가 뭐 이런 어떻게 보면 참변이죠. 정말 참변입니다. 근데 이런 참변을 대하는 데에 있어서 본인들에게 유리한 참변이라면 그걸 정말 어떻게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유가족들을 동원하는 모습들을 너무 많이 봐왔고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과 당시 정부였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 만한 사건 아닙니까? 이런 사건에 유가족을 대하는 태도나 이런 부분들이 대단히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어떤 재고의 여지도 주지 않았다는 건 정말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자연스럽게 이 기존 정부의 입장과 이제 같은 이제 정부 부처의 입장이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완전히 이제 정반대로 달라졌던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언급을 해주시고 있는데 여전히 지금 풀리지 않는 미스테리예요. 네. 미스테리는 도대체 뭔가 의도를 가지고 지금 이제 월북했다라는 정황으로 몰고 가려는 그런 행동 때문에 지금 이렇게 구속이 되고 있는데 네. 월북이라고 단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월북으로 단원을 억지로 하려는 듯한 정부가 조직적으로 그것도 네. 청와대부터 해가지고 정부 부처까지 통일부까지 뭐 국방부까지 다 한 몸이 돼가지고 이거를 무조건 월북으로 규정을 해야만 한다라는 절박함이 있는 것처럼 이제 지금 수사 결과를 보면 보이는데 도대체 그렇게 해야만 하는 이유가 뭔지 여전히 전혀 미스테리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고 그다음에 어쨌든 지금 더 미스테리는 그 공무원이 그 먼 바닷길을 도대체 어떻게 북한 지역까지 갔나 이게 지금 미스테리잖아요. 이제 법원에서 이번에 구속영장 관련해가지고 심사한 것의 내용을 보니까 저 월북이라고 치더라도 헤엄쳐서 거기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라는 거죠. 조련도 못 간다 이거예요. 그 먼 바닷길을 혼자서 헤엄쳐서 갈 수는 없다. 혹은 떠내려 갈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월북이라고 보기 대단히 박약한데 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도대체 이 사람 거기 어떻게 간 걸까? 밝혀진 바가 없어요. 없고 기존 정부도 사실 그거에 대한 합리적 설명은 못했죠. 이거 진짜 밝히지 못한 상황에서 어쨌든 그러면 월북이 아니면 뭐냐? 이건 또 여전히 지금 오리무중입니다. 월북이 아니면 뭐 납치냐? 뭐 강제 북한의 뭐 어떤 뭐 포획이냐? 뭐 이런 부분도 지금 뭐 밝혀진 게 전혀 없는 그런 결론은 상황이죠. 그거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었는지는 사실 저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저희 같은 시민 그 국민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지만서도 그 한정적인 증거를 가지고 월북이라고 그렇게 단시간 내에 단언지었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거고 그 이후에 어떻게 보면 사실 그 유가족들은 월북을 하려고 했던 사람들의 유가족이 된 상황 아닙니까? 정부에서 그렇게 인증을 해버린 건데 그 유가족들은 누가 책임질 거냐에 대한 문제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 그 보고 체계에 관련된 문제도 계속해서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뭐 검찰 공소장에 적혀 있는 내용이라고 인지를 했는데 관련해서 늦게 보고를 올렸고 늦게 뭐 논의가 이루어졌는데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대처가 이루어지지 못했는데도 그냥 월북이라고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리고 이렇게 일처리를 했던 것 자체는 이게 정부의 일처리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 어쨌거나 정부 발표면 우리 국민들이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근데 그 정부 발표가 빈약한 증거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면, 그러니까 아까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물론 정부도 뭐 몇 가지 증거 아니면 논거를 댄 다음에 이게 월북이었다라고 판단을 했을 겁니다. 근데 반대로 윤석열 정부 들어와가지고 이게 한 번에 뒤집혔다는 건 또 반대로 말하면 그 증거가 빈약했다는 거로 볼 수 있는 거죠. 뭐 못 본 걸로 할게 뭐 이런 인터뷰 기사들도 있었죠. 내지는 아니면 그 월북이 아니라고 판단할 만한 증거가 나왔다고 볼 수도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검찰이 사실 국민 여론에 등 떠밀려서 수사하는 기관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검찰에서 구속 기소를 하고 법원에서 그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어쨌든 간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혐의점에 대해서는 살펴보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 살펴보게 되는 내용들 역시도 어느 정도 수사 필요성을 인정했기 때문이라고 봐야 되는데 현재 나오는 보도에 따르면 정부에서 확실한 건 섣불리 월북에 대한 판단을 내렸고 이 국민이 총 맞아 죽었는데 거기에 관련된 어떠한 조치도 적극적인 아니면 상응하는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사건을 그렇게 자기들끼리 결론을 지어놓고 이후에 유가족들의 항의나 이런 거는 받아주지 않았다. 그게 저희가 생각하는 문제 포인트 3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김경호 위원장 입장에서는 당연히 정부의 입장이 완전히 180도 달라진 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계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사실 아까 월북을 성급하게 내렸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말씀드렸지만 당시에 쟁점이 월북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한교 국민의 의원이 그 비공개 현안 보고를 받은 다음에 월북이 아니라고 판단할 만한 다른 정황이 없다라고 인터뷰에서 이미 말한 바가 있거든요. 그 당시만 해도 거기 뭐 국민의힘 의원들도 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인정을 하고 넘어갔고 아무래도 그 뭐 왜 구하지 않았냐는 듯 아니면 대응이 왜 그렇게 부실했냐는 듯 그런 문제 제기는 할 수 있었겠지만은 월북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꼬투리 잡기 수사를 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은 지금 아까 2번으로 다시 넘어간다고 하면 월북이란 이거를 이제 월북이 아니다. 실적으로 몰고 가면서 이게 지금 뭐 수사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다시 재수사하는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는데요. 저는 뭐 간단합니다. 그냥 얼마나 지금 정부가 유족들의 마음을 헤아려서 이렇게 수사하는 정부인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하고 있는 이 행태는 전 정부에 대한 보복 수사가 아니고서는 이렇게 할 수가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반적인 이 과정에 대해서 그 뭐 공소장에 나와 있는 그것도 사실인지 아닌지 지금 판단되지 않는 상황에서 제가 어떤 결론을 내릴 수는 없지만 그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 때 내렸던 그 근거로 해서 내려졌던 그런 판단에 대한 의심은 사실 과도하게 이제 무리한 수사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뒤집는 것은 저는 보복 수사라고밖에 볼 수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일단 저기 뭐랄까요, 우리 국민이 적국에 의해서 사망한 안타까운 사건에 대해서 원점으로 돌아가서 유족들의 요구와 맞게 재조사하는 것 자체를 뭐 정치적인 보복 수사라고 조금 표현하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강하게 유감을 먼저 표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계속 조금 논거로 말씀해 주시는 내용 중에 그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도 뭐 월북에 대한 이렇다 할 뭐 아니면 뭐 내지는 동의를 좀 했다라고 표현을 해주시는데, 사실 그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이 보고받았던 내용들은 저희가 지금 보게 되는 내용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정보 접근 권한 자체가 당시 이제 군 사령관이었던 저기 문재인 전 대통령과 그다음에 안보실장 이렇게 제한적으로 정보가 돌고 있는 상황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무슨 말을 했다라고 해가지고 그게 국민의힘 자체가 뭐 이 월북이나 이런 결정 사항에 대해서 동의한다고 보긴 너무나 어렵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그 관련돼서 인터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왔지만 그게 그 사건이 벌어진 직후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정보가 거의 정리되어 있지 않을 때 자기들끼리 이렇게 회의를 하면서 나왔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더더욱이 지금 상황에서 이런저런 의혹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언급하기엔 부적절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확실한 거는 아까 말했던 제 3가지 포인트, 그거에 대해서는 확실한 답이 일단은 필요할 것 같고, 이 수사에 대해서는 무조건 수사 자체는 필요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이 수사가 어떤 뭐 기획적으로 뭐 전 정부에 대해서 망신 주기 내지는 아니면 뭐 좀 정치적인 이해타산을 고려한 수사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고요. 그 민주당에서 좋아하는 말이 진상규명 아닙니까? 저는 이 진상규명이라는 말 자체가 민주당에 의해서 굉장히 지금까지 왜곡돼 왔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거야말로 진상규명이 필요한 수사의 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 우리 국가의 공권력이 지금 집중돼야 될 또 하나의 포인트는 이거를 왜 이제 월북으로 몰고 갔느냐 여기보다는 네. 도대체 이 사망한 공무원이 어떻게 북한까지 갔으며 북한에서 그렇게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경위가 어떻게 된지에 대한 부분은 뭐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는 것 같은 모양새예요. 그거는 관심이 없고 왜 전 정부가 이걸 월북으로 규정했냐 이거에만 이제 집중되는 모양새니까 설명이 안 되니까 제가 사실 궁금한 거는 월북이냐 아니냐 보다도 왜 이렇게 황당무계한 사망사고가 생기게 됐고 그 사람이 어떻게 북한까지 가게 됐는지 이제 그 과정에서 만약에 북한이 납치를 해서 가져갔다면 진짜 옛날에 어부들처럼 네. 우리나라 공무원을 갖다가 선상에서 공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을 북한이 만약에 강제 납치를 해가지고 데려갔다 이런 것들이 진상이 밝혀진다 그러면은 이거는 진짜 가만히 있을 수 없는 문제잖아요. 당연하죠. 근데 이거는 지금 뭐 그렇게 의지력을 가지고 수사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좀 그냥 실족이다? 글쎄요. 실족하고서 거기까지 떠내려간다? 잘 아직까지 국민들이 많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또 다른 이야기를 좀 우리가 넘어가 보면은 지금 여권에서는요, 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한 이 자료를 전 정부가 어쨌든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한 것이 대단히 좀 비겁하다라고 비판을 했는데, 이런 대통령 기록물 공개는 당연히 또 이제 뭐 시한도 정해져 있고 어떻게 보면 뭐 바로 깔 수가 없잖아요. 소위 말해서 쉽게 말하면 대통령 기록물 지정에도 불구하고 이제 공개해라. 사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이런 공방이 지금 뭐 계속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걸 믿고 그렇게 당당하신 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어쨌거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번에 이 사건을 두고도 본인이 당당하게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자기는 결정권자였고 뭐 그런 결정에는 전혀 어떤 문제도 없었다. 그렇게 당당하다면 오히려 대통령 기록물을 본인이 직접 공개하는 방향으로 뭐 의사를 밝혀주시든 아니면 정치적인 메시지를 내주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이 부분에 있어 위원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권에서 이런 비판한 대통령 기록물 지정한 거에서 비겁하다고 비판을 하셨는데 이런 비겁한 행동의 시초는 이제 세월호 때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께서 그 세월호 관련 7시간 자료를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했었죠. 그리고 사실 이거 제가 알기로는 고등법원장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면 사실 볼 수 있다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대통령 기록물도? 네네. 그래서 검찰이 지금 마음만 먹으면은 열어볼 수가 있습니다. 굳이 국회의원 3분의 2 동의 없이도 열어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얼마든지 수사를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냥 이걸 가지고 마치 저희가 비겁하게 안 보여준다 이런 식으로 몰고 가지 마시고 수사하십시오. 그래요. 뭐 수사는 진행 중이니까요. 근데 뭐 참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월북이 되면 뭐 정부의 책임이 면책이 되거나 그런 것 같지도 않고 월북이 되는 순간 뭐 예전에 우리 그 금강산 관광 시절에 그 관광객이 한 분 이제 네네. 북한군에 의해서 피살되는 일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의외로 여론이 그 이제 망인에 대해서 굉장히 그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 예를 들면은 경계 초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군인들한테 아침에 그냥 얼렁얼렁거리면서 아무것도 얘기 안 하고 이러면 당연히 맞아 죽지. 이런 식으로 비난하는 목소리 의외 대구에서도 네, 있었어요. 이제 군에 대한 이제 기억을 가지고 있는 남성들 특히 그런 분들은 왜 가지 말라는 대로 혼자 가가지고 그렇게 엄하게 죽냐 이런 비난 여론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떠올리면서 혹시나 이 공무원도 자진 월북을 하면 그 위험 지역에 본인이 스스로 간 거니까 그렇게 총 맞아 죽더라도 뭐 그건 본인이 자초한 거다 이런 얘기 하고 싶은 건지 그건 잘 도저히 이해가 되지가 않아요. 자 마지막으로 저희가 잠깐 간단하게 얘기 나눠볼 거는 감사원 이야기입니다. 네. 어떤 지난번에 그 감사원의 이제 뭐 실세라고 불리는 그분이 이제 나는 이런 거 보면 못 참아서 네. 뉴스를 보다가 이런 거 보면 나 못 참기 때문에 내가 이제 감사를 했다. 뭐 이런 취지로 뭐 이야기를 하면서 화제가 됐는데 감사원에서는 지난 10월에 피살된 고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게 발견되기 전에 중국 어선과 접촉한 정황이 있었고 관련 당국이 이를 묵살하거나 제대로 분석하지 않았다라고 감사원이 봤어요. 근데 이제 일각의 이제 법조계나 또 뭐 언론에서는 감사위의 의결이 없이 이런 보도 자료가 나갔다라는 것이 좀 문제가 있다. 월권이다 감사원이 정치 감사를 하고 있다. 네. 이런 비판을 많이 좀 뭐 민주당에서 심지어 이제 대통령실의 청부를 받아가지고 감사를 했다. 예전에 그 감사원장 누구죠? 하여튼 그 인사청문회인가 거기서 뭐 정권을 도와주는 게 감사원의 역할이다 이런 취지로 얘기했다가 이제 비판받는 일도 있었는데 어쨌든 그런 차원에서 감사원이 청부 감사를 했다. 뭐 이런 비판도 있었는데 정치적 중립성 이런 것을 지키지 않았다. 이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감사원의 역할이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어쨌거나 우리 국민들이 느끼기에 의구심이 있거나 아니면 이 공권력 자체에서 잘못되고 있는 행위 자체를 감사하고 바로잡아줘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지금까지 너무 조금 감사원 자체가 너무 조용했다는 거 그거는 오히려 좀 더 부정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전 정부가 됐든 현 정부가 됐든 관련해서 조금 잘못된 부분이 발견된다고 하면 감사원은 그거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기관이라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예전에 그 원전이나 아니면 태양광 관련된 부분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감사해 오고 있는 행태는 굉장히 적절하고 해야 될 일을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상황에서 뭐 의결 없이 보도자료가 나갔다거나 이렇게 조금 행정적으로 미비한 부분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계속 해나가면서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있는 거 자체를 대통령실의 청부감사다. 이렇게 보는 거는 지나친 비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최근에 또 눈여겨봐야 될 점은 어쨌거나 감사원에서 이렇게 전 정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다루게 되니까 민주당에서는 지금 또 감사원의 힘을 빼는 법안을 지금 바꾸려고 하고 있던데요. 그거나 계속 해주십시오. 우리 국민들이 그런 모습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할지 그거에 한번 국민들의 선택에 한번 맡겨보겠습니다. 네.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감사원의 이런 어떤 뭐 청부감사, 기획감사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거 없이 하는 말은 아니죠. 감사가 필요한 일은 당연히 감사를 해야 되는 건데요. 법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그럼 적법하게 하셨어야 되는 거죠. 지금 감사위가 어떤 심의 의결 없이 감사에 착수했다는 게 이미 나왔고요. 또 통제 없이 기관 컴퓨터 통째로 포렌식까지 하면서 감사원은 당사자하고 변호사 참관하는 것을 보장하지 않았고 또 의결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이제 중간 발표도 했잖아요. 절차의 적법성이나 공정성에 심히 문제가 있다는 게 이미 드러났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다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감사원에 일어난 위법적인 행태가 전 정부 보복 수사에 한몫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명분이 매우 부족한 감사였다. 이렇게 평하고 싶습니다. 그래요. 이제 물론 감사원의 수사 결과, 감사 결과 이런 것들이 만약에 지금 이제 형사 사건 지금 진행 중인 뭐 장관, 전 장관이든 뭐 대통령실 청와대 인사든 이런 분들의 소송에서 만약에 증거로 쓰인다면 진짜 이제 쟁점이 될 가능성은 있어요.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뭐 감사원의 감사와 별개로 검찰이 단독으로 또 수집한 증거가 있을 가능성이 있고 이래서 또
법원에서 어쨌든 영장을 발부를 했기 때문에 그런 증거 능력 되게 치열하게 다투거든요. 구속영장 발부 당시에도. 네. 일견 일단 초동 법원의 판단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는 번외로 네. 그거 외에도 뭔가 범죄 사실을 소명할 만한 충분한 자료가 있다라고 봤을 가능성이 높죠. 발부가 됐기 때문에. 어쨌든 이 사건은 앞으로 형사사건 굉장히 오랫동안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 네. 박지원 전 국정원장 네. 그 다음 수순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 이렇게 수사가 이어질 것인지가 정치적 의미에서는 굉장히 주목이 될 것 같아요. 네. 과연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소환하는 그런 길까지도 바라보고 현재 수사를 하고 있는지 귀추가 좀 주목될 것 같습니다.